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저런 사건들과 함께 좀 공포스러운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가 반전된 듯 합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시면 90.84포인트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 보여졌었고,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힘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한때 47,000달러 선까지 밀렸었다가 지금은 51,153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에 있어서 눈에 띄었었던 점 중에 한 가지는 이 많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잘 버텼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보시면은 2,350달러, 한때 1,800달러까지 깜짝 하락을 했었으나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언제 하락했었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밑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뒤에 또 기대되는 이더리움 분석 차트가 나와 있는데, 자, 과연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약세를 딛고 혼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 오늘 또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다시 한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했을 때 그 규모가 약 104억 원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김치 프리미엄과 함께 송금 액수가 거의 10배로 껑충 뛰었다라고 하는데요. 약 1,090억 원 정도를 송금을 해 나갔다라고 하네요.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환치기 세력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을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된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차익을 중국에 송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입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피를 쪽쪽 빨아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답답했었던 부분이,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면은 제대로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국 투자자들을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죠, 한국은. 근데 뭐 음모론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인들이 이용해 먹는 거 알고 일부러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 시민들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인들이 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으시겠죠. 땅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땅을 사거나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들은 마음껏 한국에서 땅과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죠. 계속해서 한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뭐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은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 때문에 국내 뉴스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5천만 달러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끝이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론이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뒤에서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튼 국내에서는 저번 불장 마지막 때 있었던 그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은행연합회라도 나서가지고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실명 계좌 발급 시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 초안을 지난주에 개별 은행에 배포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은행연합 관계자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을 해달라. 이 참고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개별 은행에 맞게 수정 혹은 추가를 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 타진을 하는 것이 이 참고 자료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4대 거래소가 신고서를 내고 나서 중소 거래소들도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거래소들이 살아남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상황, 부디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라운드 X, 이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이번에 이더리움 개발 재단인 컨센서스와 손을 잡고 클레이튼의 성능을 개선시켜가지고 나중에 CBDC 지원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X의 대표는 나중에 클레이트 성능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CBDC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을 시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과의 호환성 강화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클레이튼의 목표를 다졌습니다. 한국에 CBDC가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 이 클레이튼에서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죠. 그 다음 소식으로 노르웨이가 4년간 연구 끝에 CBDC 기술적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 세상에 코인베이스에서 앞으로 테더를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테더 관련된 모든 논란은 잠재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발하고 있는 네트워크 폴리곤 매틱이죠. 매틱이 이번에 커브에서 유동성 채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최근에 유니스왑의 아성을 앞지르고 있는 팬케이크 수압 같은 경우는 버전2에서 새 수수료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수수료가 나올 때마다 이 중에 0.05%의 케이크는 소각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과 함께 이들의 거버넌스 토큰이죠. 케이크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에 충격을 뒤덮내고 오히려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렉트 캐피탈의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인데요.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중요 저항을 뚫고 올라갔을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락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맞고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위로 튀었었는데 이번에 그 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더리움의 강세가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브 역시 사토시 차트를 보면서 이더리움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예측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나도 많이 컸다. 조만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제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거래소 제미니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또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미국 테네시주의 잭슨시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통한 재정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잭슨시의 시장 스캇 콩거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잭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해가지고 채굴된 비트코인을 시의 재무제표에 추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까지 이 대단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미국의 더욱더 많은 도시에서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루이지애나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세상에 비트코인과 사토시 나카모토의 공헌을 기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고 새로운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탈중앙화 1조 달러 규모의 자산으로서 전 세계의 화폐 평가 절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위인처럼 이제 등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위인치고는 세계 최초로 정체를 아무도 몰라. 참 재밌죠, 암호화폐. 그 다음으로 최근에 중국의 대형 채굴풀 신장 쪽에서 정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그들이 주춤한 사이 미국의 한 채굴풀이 채굴풀 순위 5위권대에 진입을 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해당 채굴풀의 이름은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인인 베리 실버트, 그가 창립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 다른 암호화폐 채굴풀들이 힘을 내줘가지고 해시레이트를 더욱더 분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SEC가 바네크 그리고 위즈덤트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 신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크립토인의 ETF 신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최장 240일 동안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올해 안에 승인이 나는 비트코인 ETF가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주춤하긴 했었지만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첫 번째로는 싱가포르의 코인 투자사인 스택펀드가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도 변동성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가 매입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내러티브는 바뀌지 않았다. 최근에는 위워크와 벤모 등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디지털 자산의 노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지금이 구매 찬스, 매수 고고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크립토쿼런트의 주경 대표도 같은 의견입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번 비트코인 하락 같은 경우는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매수로 인한 기술적 조정이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차분해진 뒤에 몇 주가 지나게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한편 한국의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26%에서 0%까지 쭉 빠졌었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이 빠질 때 한국 투자자들 아무래도 피해를 더 볼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또 과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해오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분석업체죠. 체인알리시스에서 수석 경제학자를 맡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최근 그의 분석을 통해 밝히기를 지난 3개월 1000명 이상의 부유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축적해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54,500달러 정도였을 때 1200명의 투자자가 45만 비트코인을 총 245억 달러에 걸쳐서 사들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유한 투자자들은 각각 100개에서 1000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략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살짝 물리기는 물렸을 것 같긴 하네요. 부자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쓸 것 같은데 그 외에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수도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55,800달러 근방에서 고래들은 무려 22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네요. 분석을 내놓은 체인알리시스의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부자들과 고래들이 물렸으니까 조만간에 추매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추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들은 조만간에 추매에 나설 것인가? 고래와 부자들이 추매에 나서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렵지 않게 또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또한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 현재까지도 GBT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18.92%.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또 힘을 많이 받았었는데 비트코인 추매도 줄어든 그레이스케일,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명 분석가 플랜 B 비트코인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만든 사람이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세가 과거 2013년과 2017년에 이미 한번 나왔었던 그런 하락처럼 보인다. 직선으로 상승하는 자산은 없다. 이번 달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6개월 연속 상승했었는데 지금쯤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공유한 차트는 이것인데 과거 비트코인 흐름과 지금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은 다른 차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2013년, 2017년 방금 전에 플랜 B가 이야기를 했었던 그 시간대죠. 이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여기에서 요점이 뭐냐? 비트코인이 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난 후에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지지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이 지지를 건드린 부분이 나왔었고 여기서도 올라가자마자 한번 디뎠었다. 이번에도 만약에 같은 비율의 지지까지 딛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44,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는 있겠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는 조정일 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말이 쉬워서 44,000달러지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게 될 수도 있겠는데 대신에 이제 국내 언론은 비트코인 다루는 것을 좀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크립토 레볼루션의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형 수익이 하단까지 맞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반등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58,000달러를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물론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해가지고 58,000달러 뚫고 전고를 뚫게 된다면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 반등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인컴샤크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반등을 해서 상승을 이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완벽한 베어 트랩 그리고 투자자들의 스탑 로스를 헌팅하는 스탑 헌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추세에 걸터 앉아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을 시켜 주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더리움에 더 관심이 가는 상황이다 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 강하게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페라스와이라는 분석가 만약에 비트코인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결국은 44,000에서 45,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높지 않은 볼륨을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자, 역시 이 반등세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반면에 혼헤어스라는 분석가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늘 5400달러 위에서 일봉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남겼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오늘 일봉 마감을 어디서 하게 될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제너럴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긴 하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4만 달러까지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분석가들이 주로 보고 있는 구간은 4만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사이다 라고 지금까지는 볼 수가 있겠고,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분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 후반에서 4만 달러 초반까지 가지 않겠느냐, 반등한 후에 떨어져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비트코인이 크레더블 크립토나 비트코인 크립토 크리스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5만 8천 달러 근방까지는 일단 반등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단기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만약에 정말 5만 8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반등한다, 그러면은 그때 잘 살펴보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트레이더 X5라는 분석가 역시 4만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살짝 언급했었던 비트코인 저항이 바로 이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맞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강한 조정을 겪어왔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락장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되고 나면은 여기 있는 이 저항을 가볍게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과연 결국 4만 4천 달러 근방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지, 일단 너무 조바심 내지는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만들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바로 마칠게요. 오늘은 토마토밭에 오렌지 주스 던져주기 광고 시청 통해서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